우리 몸 혈관 중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바로 모세혈관. 혈관의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만큼 관리가 필수. 그런데 이 중요한 모세혈관이 사라진다고요? 모세혈관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지는 혈관을 유령혈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령혈관이 많아지면요,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돌연사를 부르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인 유령혈관. 절대 놓치지 마라. 온몸에 조용히 퍼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유령혈관. 지금부터 모세혈관이 보내는 경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온갖 건강 걱정을 안고 산다는 김연금 씨. 그래서일까요? 운동에 상당히 진심인 듯합니다. 운동을 참 많이 하시네요? 예, 운동을 좋아해요. 예. 하루 1시간씩 빠뜨리지 않고 운동한 게 벌써 3년째.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쪽에 많이 매달려 있죠. 아주 성인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각종 성인병에 시달린다는 김연금 씨.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여성. 해마다 복용하는 약만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맨날 삭신도 아프고 나이가 먹으니까 삭신 아픈 약도 먹고 몸살 약도 먹고 항상 진짜 겨울에는 손발이 차서 누가 깜짝 놀래요. 손을 발을 만지면은. 그리고 손이 차가지고 이거 손끝까지 말쪽까지 아마 이거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정형유 씨. 이유는 다르지만 혈관 걱정이 가득한 이들.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제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네. 좋다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네. 저는 아침에 어떤 때는 좀 무겁고요. 네. 무겁고 쥐가 잘 나요. 쥐가. 네, 오늘은 정밀검사에 앞서서 모세혈관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볼 수 있다고요? 네, 모세혈관 검사라는 것은 모세혈관 혐경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는데요. 손톱 밑 1mm를 100배에서 200배로 확대하면 모세혈관의 모양이나 혈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1mm 안에 그 개수가 8개 미만이거나 10개 이상이면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8개 미만인 경우에는 조직세포로 가는 산소나 영양분이 적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혈류량이 너무 적어서 기존 혈관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신생혈관이 생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 성인병을 앓고 있어 혈관 걱정이 많았던 연금 씨부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 혈관과는 달리 혈관길이 엉킨 모양새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혈관 상태가 가늘고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혈관은 심장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초적인 혈관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심장에서 펌프질이 약하다든가 또 말초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심장에서 먼 말초혈관에서는 피가 잘 안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정형여 씨는 모세혈관이 희미합니다. 네, 지금 혈관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말초로 갈수록 혈액 공급이 좋지 않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혈관이 일직선으로 쭉쭉 나가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꼬여 있고 비틀어져 있고 몽글몽글한 것은 말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두 사람. 과연 원인이 뭘까요? 이 정도면 분명 이상 신호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증상이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부터 왼쪽 손부터 마비가 오더라고요. 취했다고 따고 막 약 사다 먹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니까는 앉았다가 이렇게 슬라가니까 이 다리가 또 마비가 딱 바닥에 딛는 저기가 안 느껴진 거예요. 이상하게 다리가 이상해갖고 발바닥이. 그래갖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은 바 있었던 그녀. 초기 발견으로 후유증은 면했지만 손발 저림은 여전한 상황. 모세혈관이 그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혈압약을 먼저 먹었어요. 그때 63살 때 가서 병원에 가서 친구는 당뇨가 있어서 그러면 당뇨도 한번 재보자고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당뇨 재보니까 그때 당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냥 언제부터 또 고지혈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이 먹고 있어요. 앓고 있는 혈관 질환만 3개. 모세혈관 역시 적신호가 켜져 있었어요. 이쯤 되니 혈액 상태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검사 결과 연금신 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도 위험한 상태. 형유 씨 또한 콜레스테롤 등 문제 발견. 모세혈관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세혈관 이상은 장 누수라든가 폐, 간 손상 등의 전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혈관 합병증이 생겨서 협심증에 진단이 된 경우라면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협착증의 발생 비율이 무려 5배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나가던 30대. 늘 밝고 쾌활한 성격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던 그녀.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는데요. 그녀의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방 안에 앉아 좋아하는 연예인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녀. 방구석 일열 감상 중입니다. 김종국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그냥 김종국 나오는 런닝맨도 잘 보고 좋아해요. 불과 1년 전 사진 속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뭇 달라진 모습인데요. 제가 아팠었다 보니까 머리도 짧고 아직까지는 여자가 보통 머리 짧다고 하면 좀 사람들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좀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짧은 머리가 아직 어색하기만 한 성희 씨.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뇌출혈 수술하는 것 때문에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까 화장실 바닥이었고 30분 정도 쓰러져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같이 병원을 가게 됐죠.
지금 오른쪽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가 고여 있고 이쪽으로 공기도 차 있는 상태인데다가 중간에 이제 뇌내 출혈이라는 뇌출혈도 함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쪽에 이제 출혈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 반쪽 선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하면 좌측에 마비가 생기면서 더 이제 뇌가 올리게 되면 이 두통과 함께 구토, 심하면 이제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30대에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질환. 수술을 받고 고비는 넘겼지만 위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3번을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병원 갔을 때 터져서 이제 두개골 넣어서 복원술. 3번의 수술, 흉터는 깊게 새겨졌습니다. 왜 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딱히 나쁘게 산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무조건 머릿속엔 살고 싶다. 현재 그녀는 재활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아직 손에 힘이 가지 않는 상태. 의지와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 힘이 좀 딸려가지고 가끔. 비록 마음과는 다르지만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아픈 딸을 위해 1년째 살림을 도맡아온 아버지. 일찌감치 독립시켰건만 발병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매사 늘 딸이 먼저. 갑작스러운 발병 후 딸을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1차 수술 들어갈 때 또 2차 수술 끝나고도 마지막 또 3차 수술 들어간다길래 너무나 참 황당하더라고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나 머리가 너무 아파라고 했을 때 병원을 가봐라 제발. 그 말을 저한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이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져. 이러다 말아. 이러고 항상 안 갔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후회가 많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발병 전 잦은 두통을 겪었던 그녀. 흔히 우리가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일관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잠깐 막혔다가 풀리면서 마비나 구음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났다가 이 증상이 24시간 이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반가운 순간. 누구 전화에게 표정까지 바뀌는 걸까요? 밥 다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 왜 빨리 먹어야지. 배 안 고파? 약 먹어야지. 좀 이따 먹으면 되지. 그럼 배고프면 밥 먹고 약 먹어? 맨날 약 먹을 걱정만 해? 너 나 약 먹이는 게 특명이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 알았어. 일 열심히 해. 아, 남자친구요. 아, 남자친구? 네. 많이 좋아하고 많이 저를 좋아해줘서 고마운 사람이죠. 남자친구는 고통의 순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 그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래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나로 인해 슬퍼할 사람이 있긴 있구나. 세상 헛살진 않았구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놓친 결과는 냉혹했고 후회는 컸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뚜렷해졌다는데요. 그냥 완전히 다 나으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면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제일 바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 뇌 기능을 정지시키는 시발점이 유령 혈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혈관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 사라지는 이런 혈관들을 유령혈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령혈관이 생기면 혈액 내의 산소 공급이 우선 부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령혈관이 많아지면 큰 혈관의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노폐물 배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좁아지면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50대 이후에 미니뇌졸중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모세혈관의 노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환자 중 12%는 한 달 내에 그리고 20-30%는 3달 내에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뇌졸중의 신호. 놓치면 이렇게 위험한데요. 여기 그 위기를 탈출한 분이 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요. 넘어지지 않게. 카메라까지 들고 외출에 나선 모녀. 엄마 오늘 날씨 어때? 날씨 너무 좋고 저 민들레 꽃 봐라. 노랗게 꽃 핀 거지. 응. 민들레가. 좋아요? 응, 좋아. 공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엄마 여기 돌다리 건너면 저기 원빈 이나영 결혼한대야. 응. 매일 하는 산책이건만 무슨 특별한 날인 양 기록을 남기는데요. 엄마 여기 봐봐. 앉아 그만 찍어 이렇게 가 이제. 계속 찍으라고 하면. 그만 찍어? 응. 아이 조금만. 알았어. 응. 엄마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알았어. 응, 내일보다 오늘이 제일 젊어. 그래. 응. 예쁘게 좀 걸어봐요. 미스코리아처럼. 하나, 둘, 셋. 따님 왜 이렇게 어머니 사진을 자꾸 찍으세요? 그러니까 엄마보단 제 만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찍어요. 그런 일상들 이런 거. 아우 배 안 아파. 아유 크게 나면 안 돼. 저희 엄마랑 둘이서 모녀지간에 어머니. 거기 일요일날 식구들이 형제들이 또 거기 다 가서 또 나물 뜯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한쪽 발이 이게 못 걷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마비. 네, 마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해갖고서. 저희가 응급실에 엄마를 모시고 제가 그때도 응급실로 갔는데 그 MRI하고 찍었더니 뇌혈관이 이미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0분만 늦췄으면 식물 인간으로 살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25년 전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 다행히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려 골든타임은 지킬 수 있었지만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었다네요.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킨 건 바로 딸 선혜 씨였습니다.
제가 그때 엄마 옆에서 간병했는데 엄마 거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말도 못하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다시는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신 거 보면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는 2번 태어난 거예요. 뇌경색 수술 후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한때 휠체어 신세를 졌다는 한운호 씨. 현재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보러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2년 전 노후를 정선에서 보내기 위해 딸과 함께 이사를 했다는데요. 뭐든 자신이 직접 부지런히 움직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녀답게 오늘은 봄맞이 화단 가꾸기에 한창입니다. 아니 근데 이 듬직한 남성은 누구신지? 우리 사위인데 딸보다 난 사위가 더 좋아. 딸은 가끔 소리 벅벅 지르는데 딸이 뭐라 벅벅 그러면 사위가 다 저기 해주니까 사위가 이뻐 죽겠어 나는. 사위가.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갖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못 먹어봤던 거 여기서 어머니가 돼서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 봄에 케이스 쑥 갖다가 국 만들어 주셔서 쑥국, 냉이국, 라면에도 또 이 냉이 넣어서 만들어서 냉이 라면 먹으면 또 그것도 그렇게 맛있고 너무 맛있고 좋아요. 어머니가 손맛이 좋으셔가지고 깊은 맛이 납니다. 어머니 그렇대요. 기분 어떠세요? 좋죠. 사위가 사위 해줘서 잘 먹으면 이뻐요. 그냥 해주는 대로 맛있다 그래. 맛이 있어서 맛있는지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까 이뻐. 아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 둘. 갑자기 사위와 손은 왜 마주치는 거죠?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에도 저기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좋대요. 가끔 만나면 그래 우리는 장난 삼아 이렇게 놀이 삼아 저기 사위하고 이렇게 한참씩 하면은 시원하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된대. 전체 좋고. 좋고. 잘하시네. 노냥하는 거니까. 평소 모세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네요.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거 살겠는데 뭐. 예, 살아요. 그녀가 공기 좋은 정선에 내려온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일상을 건강하게 바꿔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니 우리 어머니 언제 또 들러 나오셨대요? 그러고 보니 이맘때가 나물 캐기 참 좋을 때죠. 이게 쑥인데 쌀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쪄. 그러면 떡이고 또 요거 쑥국. 요새 쑥국. 요거 또 튀김 해 먹어도 맛있어. 요게 소리쟁이라고. 요게 요 나물이 요게 지금은 조금 샜는데 이걸 따가지고 삶아서 국을 끓이면 된장국 끓이면 이게 저기 미역국 같아. 시금치국 같고 맛있어 이게. 이게 소리쟁이라고. 한 손은 나물 캐랴 한 손은 쥐었다 폈다 하랴 어째 손들을 가만두는 법이 없네요. 이게요. 이게 주먹을 쥐었다 놨다 하면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시원해. 이제 하나씩 뜯어가면서 또 조금 저기 하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손 운동을 해. 뇌경색 발병 직후 6개월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한 끝에 성공한 재활. 이후 20년 넘게 모세혈관 관리를 꾸준히 한 덕분에 그녀는 지금처럼 부지런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네요. 엄마, 민들레도 많고 하니까 그만해. 이거 그만 따. 가자. 알았어. 이제 집에 가. 조금 있으면 이거 못 먹으니까. 못 먹어도 그만해. 알았어. 어디 또 가려고? 가. 알았어, 가. 그만 안 돼. 그만해. 그만해. 가자. 오늘은 그만. 아니 엄마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엄마가 조금 뜯었다고. 그러고 집에 와보면 냉장고에 나물 때문에 뭐 넣을 자리가 없다고요. 지금 엄마 안 가신다고 지금 고집피시잖아요. 지금 그냥 모시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없으면 벌써 이거 해 넘을 때까지 여기서 이거 하고 계셔.
지금 이 봉다리 꽉 채워갖고 가야지 직성이 풀려요. 네. 힘들죠? 아니, 안 힘들어? 재밌어. 재밌대. 나무를 캐고 돌아온 집. 소나무를 다듬으라.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바로 방금 딴 나물 손질부터 합니다. 정선에 내려와 얻은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좋아하는 제철 나무를 자연에서 직접 공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시골이 좋은 게 오염이 안 됐잖아. 나는 그게 좋더라고, 오염이. 왜냐면 시내는 그 차들 이걸 좀 바짝 떼야 이런 거는. 아, 그래요? 떡잎이잖아요. 떡잎이니까. 아, 네. 깔끔하게 뚜르르 따줘야지. 네. 다 됐죠? 와, 보기만 해도 그 싱싱함이 전해집니다. 너도 한번 찍어 먹어봐. 응? 한번 찍어 줘봐. 맛이. 엄마? 이렇게 봐. 어디? 자, 엄마 하나 드셔봐. 여기 찍어 먹어. 맛있다. 맛있어? 어디? 싱싱하다. 상큼하잖아. 금방 딴 거랑 확실히 틀리다. 너무 맛있어. 여기 와서 이제 나물이라도 좀 있나 왔다 갔다 오고 이제 운동 삼아. 그러면 그거 와서 다듬고 뭐 하루가 가면은 그게 즐거운 거야. 나는 그게 여기 오면은 아무 잡념도 없고 그냥 그것만 뜯으면 이제 뜯어갖고 여기 와서 아까 이렇게 다듬어서 다 그거 하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좋고. 야, 애미야, 사유랑 나와라. 왜? 여기 나와. 왜 또? 여기 아, 테라스로 얼른 나와. 아니, 좀 그만 쉬어. 하루 종일 나물 캐고. 이리 나와요. 나와서 뭐 하시게? 여기 나와. 응? 좋잖아. 아니, 좋긴 한데 좀 쉬지. 또 뭐 하려고. 가만히 좀 있어 좀. 여기서 운동 좀 해야 돼. 나 쫓아서. 무슨 운동을 또 해. 나물 캐고 산책하고 그러면 됐지. 수건 가지고 아범이 수건 갖고 와요. 운동을. 네. 수건 왜? 운동하게. 수건이 필요하다고? 그럼 운동할 기운이 아직 있어요? 아유, 그러면 있어요. 운동은 매일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 하나씩 가져요. 수건 하나씩 갖고. 수건 갖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길게 접어서 내가 하는 대로 여기로 와서 해야 돼요. 자, 나 쫓아서 해요. 자, 쭉 팔을 뻗고 어깨 넓이를 잡고 이렇게 쭉 올려서 시원하게 쭉 당겨요. 그러면 어깨도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예. 혈액순환에 좋아요. 예. 서서히 해요. 얼만큼? 되는 데까지. 자, 그리고 서서히 내려갔고요. 이렇게 몇 번만 해요. 한 번 더 합시다.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팔을 젖혀주는 것이 좋다네요.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네, 좀 낫죠? 처음에 할 때보다. 자. 모세혈관 자극은 물론 목과 어깨의 경추신경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입니다. 내가 후회되는 게 젊었을 때 내가 젊었으니까 관리를 너무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켜야지. 엄마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서 일단은 등산을 2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뭐 봄이고 여름이고 사계절 내내 아주 그냥 등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회복될 때까지.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닥쳐보면은 그거를 경험하면은 그때서 느껴지는데 그때 늦어. 그때는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어머니 거 뺏어 먹어야지. 나도 어머니 거 뺏어 먹고 어머니처럼 건강해. 건강. 사이가 건강해. 우리 딸이 고생 안 하지. 몸을 움직여줬으면 이젠 목을 축일 차례죠. 여기 엄마 이거죠? 이게 구기자 진액인데 사이에서 이거 나 있을 땐 주지도 않던가 뭐 이런 걸. 아니 넌 나 먹는 건데 사이 왔으니까 이제 맛보라고. 이게 구기자 진액이에요. 구기자 진액.
혈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늘 한 잔씩 먹는데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틈틈이 노력하는 그녀답게 음료 한 잔도 아무 음료나 마시지 않네요. 그녀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건강한 진갈색을 띤 구기자 진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기자가 정말 혈관 건강을 돕나요? 구기자는요, 예로부터 인삼과 하수와 함께 이 3대 명약으로 알려진 약재입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몹시 피로하고 숨쉬기 힘든 것을 보충해주고요. 또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전기를 보충해서 이 얼굴색을 젊어지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명나라 의서인 곤충왕목에는요, 이 구기자는 독성이 없고 열을 식혀주면서 가슴의 염증과 갈증을 수분하는 당뇨병이나 신경이 마비되는 질병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예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아온 약재입니다. 네, 구기자의 주요 성분인 베타인은 대표적인 수용성으로 1g당 10.52mg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인이 혈관 속의 지방과 잘 달라붙는 특성이 있어서 혈관 속 콜레스테롤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베타인 성분 외에도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구기자에 풍부해서 몸속 활성산소 제거 및 항산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복숭아의 3,300%, 또 비타민 C는 사과의 2,257% 등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함량입니다. 엄마, 그거 돌나물 제가 다듬어요? 여보, 유수가. 뇌경색 수술 이후 밥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흰쌀밥에서 잡곡밥으로 바뀌었고요. 자연에서 나는 천연 식재료를 즐겨 찾게 됐다네요. 특히 계절에 맞는 음식은 꼭 챙겨 먹고 있답니다.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쑥국이니 무슨 냉이국이니 이런 게 바로 따온 거니까 그냥 한번 쑥국 끓여봤지. 방금 딴 돌나물, 달래, 민들레 등이 그녀의 손을 거쳐 감칠맛 나는 훌륭한 나물무침으로 탄생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에 어머니의 손맛을 더한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네, 쑥국 맛있게 들어요. 돌나물 금방 딴 거라 되게 신기해. 주여. 여기 민들레 딴 데도 같이 땄어요. 김 싸 먹으라고. 달래 맛있어요. 사위는 오늘도 장모님 손맛 제대로 느끼네요. 시원하죠? 그 뭐야, 농장에서 바로 가져나서 바로. 한번 혈관 건강을 잃어봤던 만큼 건강한 식습관 유지의 중요성도 깨달았다네요.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 이거 엄마 아니면 우리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지천에 널려서도 뭐가 뭔지 알아야 먹지. 뭔지 모르니까 못 먹는데 엄마 덕분에 맨날 이렇게 먹는 거야. 식사의 마무리로 준비한 후식은 바로 구기자 진액입니다. 아, 향 좋아요. 딱 어머니 덕에 이런 것도 놓고 아주 좋아요. 그러게. 따뜻하니까 더 좋은데? 따뜻하니까 향도 더 좋고 좋아. 운동으로 꾸준히 모세혈관 챙기고 구기자 진액 마시며 혈관 건강 물샐 틈 없이 관리 중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시기를 한 쥐에게 이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요.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뇌경색이 유도된 쥐에게 일주일 동안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단백질 분해는 억제되었고요. 뇌 손상 부위와 뇌 구정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기자 속 베타인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유사하게 지각 능력을 저하시킨 쥐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후에 관찰을 해보았더니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감소를 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도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한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구기자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학습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단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됨이 확인됐습니다. 산동하는 데가 더 적지 않게 새끼들한테 찾지 않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죠, 엄마? 그래, 너도 건강하고. 모세혈관은 물론 혈액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된 이들. 뇌경색에서 호전된 한은호 씨의 비결로 건강 찾기에 나섰는데요. 과연 2주 동안 그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운동 잘하고 계셨어요? 예.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다 그만큼 안 돼요. 집에서 하면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날마다 안 하니까는 안 돼요. 운동도.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어깨 아파. 이것도 어깨 아프네. 이거 조금 한다고 또 어깨 아파요. 이거 하니까 어깨가 안 좋으세요? 예, 어깨가 아파요. 안 돼. 자주 결리는 어깨? 이것도 혈액암과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이 노화가 오게 되면 적절하게 영양소의 공급도 산소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반면에 찌꺼기라고 하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는 부종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육통이 생기거나 신경통, 관절통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에 모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영양분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발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탈모로 이어지게 되겠고 또 주름이라든가 다크서클 등과 같은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세혈관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탈모, 피부 등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어깨 결림으로 수건 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수건을 어깨 높이에서 팽팽하게 들어주고요. 수건으로 턱을 감싸 올려 천천히 위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깨 아프지 않게 뒷목으로 이어지는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다는데요. 이 운동은 잘 하시겠죠? 아직은 어색해 보이지만 따라가기도 벅찼던 팔 들어 올리기보다는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네, 아까 어깨 뒤로 넘어간 것보다 이거 좀 더 쉽기는 쉽네요. 네, 좀 쉬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귀여워 보이시는데요? 운동 영상을 보고 꾸준히 따라해 보겠다는 형효 씨.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기가 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여서. 예, 시력이 좀 안 보여요. 좀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그래서 지금 안과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과도 지금 못 가고 오늘 안과 안 그랬으면 오늘 안과 갔을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는 시력 장애. 혹시 뇌졸중 신호? 네, 뇌졸중과 노안 또 백내장으로 인한 시야장애 현상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면 노안이나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쪽만 보이고 한쪽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작은 신호도 놓칠 수 없다. 뇌졸중 자가진단법 알아볼까요? 뇌졸중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한쪽 눈을 감고 손을 양옆으로 움직였을 때 어느 범위까지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멀어지는 양손이 모두 보인다면 정상인데요. 한쪽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한쪽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손이 더 잘 보이고 이쪽 손은 안 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거 안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여? 네. 뇌졸중에 후유증이 남아 있었네요. 혈관 건강을 위해 식습관도 바꿨다는 형효 씨. 즐겨 먹던 커피 대신 구기자를 챙겨 먹는데요. 구수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을 진하게 느끼기 위해 따뜻한 진액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세 개의 혈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영금 씨는 운동 마니아답게 오늘도 밖에서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그런데 와, 어깨 유연성이 장난이 아니네요. 6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쭉쭉 정석 자세 뽐내는데요. 이거 해보신 거 어때요? 아, 어깨도 튼튼해지는 것 같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숨이 가쁠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운동 후 타는 목을 구기자로 시원하게 해결해주네요. 와. 당분 많은 음료 대신 얼음 동동 띄운 구기자 진액. 아, 시원해.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얼음을 넣어서 구기자 차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 하나. 구기자는 차갑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구기자는 오미자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서 새콤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먹는 것이 좋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구기자에는 수용성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씨까지 먹어도 독성이 없기 때문에 구기자는 깨를 대신하여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침이나 가래 등의 효능이 있는 오미자와는 달리 구기자는 베타인 성분으로 인해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또 저혈압이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 진액은 따뜻하게 아셨죠? 구기자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열매로 섭취할 경우에 20g 정도이고요. 또 진액으로 먹을 경우에는 70에서 140ml 정도입니다. 또 특별한 독성은 없으나 위장장애나 또 소화불량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또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그 뒤로도 혈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두 사람. 운동은 물론 식습관까지 전과는 180도 다르게 노력 중인데요.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어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어깨 운동 계속 했더니. 이래서 혈액순환이 되는가 봐요. 꾸준히 노력한 결과 어깨 운동까지 성공! 밀리리야 밀리리 밀리리만보 다 건강해지세요. 운동하시고 감사합니다. 2주 후 다시 한번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딱 저거는 그래도 더 좋게 나와야 될 텐데 어쩔까 모르겠네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과연 노력한 만큼 결과도 따라줄까요? 영금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 수치가 위험해서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형효 씨는 역시 혈당과 중성지방이 정상 범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는 달리 몸도 가벼워졌다는 그녀들.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몸무게와 허리 둘레도 줄었습니다.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구기자 음료 120ml를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5.5cm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네요. 내가 이렇게 검사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잘한 것 같아요. 항상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또 고지혈도 있고 해가지고서 항상 걱정이 되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혈관 건강 잘 지켜서 건강하게 즐겁게 삽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Rider warned me about the psycho with the blue dress on. I tried to run, but she's so good at keeping up. I had it coming, or so they said, right off the pages of a gossip thread. 채널 A